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업 비중 확대 기회이다라고 어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마침 SK증권 연구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승환 연구원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쓰신 또 리포트를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쓰신 또 연구원님을 뵈니까 굉장히 인연 같네요. 궁금한 거 거기 이제 리포트 내용에 좀 상당히 있었는데 잘 풀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관전 포인트는 뭔지 기업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조선사들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다 나왔고요. 주목해야 될 종목 위주로다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HD 현대그룹 조선그룹 내에서도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일회성 환입 요인이 좀 크게 있었지만 이거를 제외한 경상이익으로 봐도 되게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ASP 상승 효과, 그러니까 고성가 건조 마진에 따른 그러한 실적 개선세의 폭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4분기에도 같은 요인으로 호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선 부분에서는 HD 현대미포와 같은 이유로다가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포와 달리 이제 엔진 사업 부분 그리고 특수선 사업 부분도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기조가 이번 분기에만 그치지 않고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또한 같은 실적 개선세 이어가면서 4분기에도 높은 수준의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는 실적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으나 사실 4분기의 개선폭이 훨씬 더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3분기 때 드디어 21년도 때 수주했던 저가 메탄올 DF 컨테이너선 물량이 드디어 소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4분기부터 이제 찍을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셨지만 해당 부분을 고마진의 FLNG 해양 플랜트로 채워 나가면서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익은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개선 폭만 놓고 보자면은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호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이 왜 리포트 보면은 HD 현대중공업하고 는 그 HD 현대미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이 합병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상은 이제 뭐 어느 종목이 튀더라도 HD 현대중공업이 튀면은 HD 현대미포도 같은 비율로 이제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합병 비율이 정해진 순간부터는 같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존속법인으로 남게 된다. 네, 그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중공업은 4분기 실적 더 기대하는 바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그 실적 이런 부분 중요한데 미래에 나올 실적 그런 추정치가 상향되는 흐름들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나요? 일단은 항상 이제 뭐 HD 현대나 아까 삼성중공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분기별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추정치, 평균 추정치, 이제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를 꼭 상회하는 실적을 매 분기 거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은 생산성 향상이 기존 추정치보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이 말은 즉슨 원가,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는 통제 가능한 레벨에 머무면서 고성가 비중 올라가고
외국인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이게 인건비 절감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정, 그러니까 선표라고 하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선박을 더 빨리 찍어냄에 따라서 네네. 한 번 선표가 당겨지면은 뒤에 있는 선표들도 도미노 효과처럼 이제 당겨지는 효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연초에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지금 높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저를 포함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미래 실적 추정치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사실 조선 3사 모두 다 지금 수주잔고 레벨이 3년치 정도가 차 있기 때문에 네. 원가 단에서 큰 변수만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26 그리고 27년도에도 이러한 효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가 그런 리스크만 없다면 수주 잔고 고관이 3년치께 채워져 있기 때문에 큰 뭐 변화는 없다. 그 추정치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최근 뭐 사실 조선주야 올해 조방원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잘 가져왔는데 최근 흐름들 보면 지금 시점부터 조선주가 잘 가려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장착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조선업 밸류에 있어서. 예. 우선 왜 갑자기 방산이 예. 주목을 받게 됐을까라고 네. 이제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국 함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한번 다들 해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한번 했었고 네. 근데 사실 이게 회복기에 접어든 지도 사실 거의 한 40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함정들이 다 지금 설령이 4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지금 해군 함정들이 교체 사이클의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좀 내려놓으면서 자주국방의 시대로 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 두 국가 모두 해군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좀 더 해군 현대화 그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함정 시장을 찾아보자면 뭐 캐나다라든지 폴란드, 사우디 같은 주요 국가들은 지금 잠수함 발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뭐 사우디의 호이암이라든지 페루, 필리핀 등과 같은 이러한 주요 국가들은 수상함 쪽으로 계속 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두 함정들, 그러니까 잠수함과 수상함 모두 우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노리고 있는 해외 함정 수주 건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함정들은 국내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뿌리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 사업과 달리 이제 높은 마진을 자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해당 물량을 수주하게 된다면은 각 이제 조선사별로 갖고 있는 특수선 사업 부분에서의 좀 구조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는 미 해군 함정 시장을 네. 말씀드려 보자면은 일단은 모든 건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특별법 이제 10번의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고 하는 해외 조선소에서 함정 건조가 불가능한 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직 유지 보수 사업은 할 수 있어도 함정 건조는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지금 의회가 셧다운 단계라서 이 법안이 아직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셧다운이 해지가 된다면은 뭐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늦어져도 내년쯤에는 해당의 법안에 대치되는 법안이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네. 한다면은 미 해군 함정 또한 우리 국내 조선사 야드에서 일부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가 못하는 미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을 제외하면은 연에 약 22조 원 향후 30년 동안 엄청나게 큰 그러네요. 사이즈를 기록하는 함정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한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상선 못지않은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구조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 방산 모멘텀까지 추가로 얹어지기 때문에 멀티플을 확대시키면서 좀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미국이 워낙 이제 자체적으로 힘이 많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미국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미국이 발을 빼면서 각자 도생, 자주 국방으로 가는 그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이런 수요는 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배를 건조할 수 있게끔 법안 이런 부분이 또 잘 통과된다는 그런 시대적 과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살펴주셨습니다. 근데 조선업 다 좋을 것 같은데 일부 리포트에서는 업황 성장은 될 건데 그 속도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LNG 발주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올해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네. 올해 글로벌리 LNG 운반선 발주가 사실 굉장히 약했거든요. 약 17척 정도가 아직 발주가 된 상황인데 뭐 평균적으로 한 LNG 캐리어가 글로벌리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시기인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의 연평균 LNG 캐리어 발주 척수가 그 정도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적은 물량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LNG 캐리어 시장이 꺾였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시점의 문제이지 내년에 엄청난 대규모 LNG 캐리어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내년에요? 이유는 예. 네. 미국이 지금 LNG 패권 국가로 세계 1위 수출 국가로 이미 올라와 있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LNG 생산량을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예상되는 LNG 캐리어 발주 척수만 고려하더라도 약 100척에 가까운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받았다고 섭섭할 게 아니라 사실 어차피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3년치 수주 잔고를 채워놨기 때문에 이게 잠깐 한 반년치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거에 상회하는 만큼의 수주 물량을 갑자기 엄청나게 받으면은 또 수주 잔고 레벨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 받았다고 우려하실 게 아니라 올해 성과 레벨이 사실 약세였기 때문에 성과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잘 안 받고, 그러니까 선별적인 수주 전략을 펼쳤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LNG 캐리어 대규모 발주, 그러니까 성과 상승세로 좀 전환기가 찾아왔을 때 많이 받는 게 사실 조선사 입장에서는 미래 실적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년을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마음 같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LNG 발주 현황 좋고 모멘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는 비중 확대 의견인데 탑픽은 원경님 말씀하실 때 HD 현대중공업 많이 언급하셔서 혹시 그건지 정리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조선 최선호주는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근데 이제 합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HD 현대미포와 같은 주식으로 네, 보셔도 네. 무방하고요. 네.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지금 수주잔고 레벨만 고려하더라도 27년도 말까지는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아무래도 좀 핫한 게 미국 함정 시장이잖아요. 미국 네, 진출 관련인데 하나그룹은 사실 이미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고 관련돼서 많은 모멘텀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에 땡겨왔지만 HD 현대중공업은 아직 기대감만 껴있지 현실화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함정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헌팅턴 잉걸스라는 조선소와 뭐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단독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미국 상선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좀 큰 주가 상승 여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얹혀질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에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둘이 이제 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탑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 밝혀주셨고요. 마스가 관전 포인트도 이왕 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뭐 마스가의 상징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제재로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뭐 완화되는 분위기고 우리 어떤 점을 좀 바라보면서 조선주 투자 전략에 임해야 될까요? 예. 사실 마스가 관련돼서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규모도 1,500달러 규모라서 이게 사실 단기에 소멸될 재료가 전혀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일정 규모를 구체화시켜 가면서 정부, 그러니까 한미 정부끼리 G2G 차원에서 좀 해결, 구체적으로 이제 해가면서 투자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단기적 재료로 좀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HD 현대도 50억 불 투자, 뭐 하나그룹도 50억 불 투자, 뭐 삼성중공업도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 안 했지만 뭐 비거마린 그룹과 상선 함정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장은 구체화되길 원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뭐 Ships for America Act, 그러니까 미국 선박법이라든지 그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대치되는 법안인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같은 이러한 법안들이 아직 의회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승인이 나야 관련된 투자안들이 구체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법안들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좀 팔로우 해가시면서 이게 승인이 됐다 하면은 이제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가 요청할 때 이제 우리 국내 조선 3사 TF팀과 이거 현실화 가능한지 물어보고 현실화 가능하다 한다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가면서 미국 진출 관련된 모멘텀이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이벤트들 팔로우 해가면서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마스가 협력 프로젝트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아마 올해 내내 관심권입니다. 탑픽 가려드렸고 앞으로의 실적 데이터 상향 이런 부분도 언급해드렸고 모멘텀 투자 유의사항까지 전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조선주 수익률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승환 SK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